오늘은요, 드디어 1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선생님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최근에 뭔가 발견된 이걸 한번 여러분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자, 얼마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뉴스에 나왔던 이건데요. 자, 2011년에 사실은 발굴되었던 목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종이를 쓰기 전에 기록하기 위해서 나무판을 만들어 썼거든요. 2011년도에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는요.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그냥 뭐 수량을 나타낸 그런 표이겠거니 이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적외선 촬영으로 막 연구진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우와, 이게 세상에요. 백제 시대 때 구구단을 썼대요, 여러분. 자, 구구단을 쓰고 나면요. 굉장히 이제 셈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몰라도 구구단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의 뭔가가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준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생활 속에 많이 젖어 있는 유용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오늘의 끝장 개념 또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항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1차 방정식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무엇인지도 알아보고요.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요. 자, 특수한 해를 가지는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1차 방정식인데 분명히 해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고 어떤 조건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잡았지만 오늘 공부할 거리가요. 사실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개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체크하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개념도 체크하고 거기 딸려있는 문제들도 같이 한번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잡을 개념은 이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항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등식이 있을 때 그 등식에다가 양변이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요. 여전히 그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아주 쉽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물론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이항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x-1은 2x-4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은요.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미지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어떤 값을 넣을 땐 참말, 어떤 값을 넣을 땐 거짓말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식이 그 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요. 맨 끝에 x가 어떤 값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어떤 값인지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는 건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x의 값에 딱 맞는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자, 그럼 결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등식을요. 뭔가 계속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을 거니까. 우리 그때 예를 든 거 있잖아요. A하고 B가 같을 때 내가 필요해서 양쪽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해주면 여전히 등호가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등식에서 이 등식으로 어쨌든 변화가 계속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일단은 선생님이 5x-1인데요. 이 -1을요. 이 왼쪽 좌변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의미 없게 만들어 주려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흔적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 옆에 누가 있으면 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그렇죠.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5x-1 옆에다가요.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2x-4 옆에다가 누굴 더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플러스 1, 같은 수를 더해줘야지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하필 2를 더해준 게 여기 있는 -1을 없애주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5x는 여기 없어질 거고요. 자, 5x는 2x 그리고 계산하면 -3 이렇게 식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좋은 건 x가 있는 항 하나만 남고 상수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일을 이제 보실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적어 본다고 한다면 여기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5x 하고 없어지고요. 2x-4 옆에 플러스 1만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물론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만 우리 요렇게만 보자고요. 자, 이걸 한 의도가 이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똑같이 플러스 1 한 건데 자, 여기 이제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냐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라지고요. 등호를 넘어가서 여기에 플러스 1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숨은 일이 뭐냐면 더하기 1 한 건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변화가 생긴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절대값을 가진 수인데요. 부호만 다르게 이사를 갔죠. 자, 이 상수항이 이사를 간 겁니다. 자, 어떤 항이 이동을 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여러분 이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마이너스 1이 정말로 플러스 1이 됐다기보다 양변에 아까 보셨죠? 플러스 1을 똑같이 하다 보니 여기가 없어지면서 이런 것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항을 하게 되면요. 아까 요 줄 하나 줄만큼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선생님이 2x를요. 더 이상 우변에 놓고 싶지가 않아요. 좌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2x 옆에다가 마이너스 2x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어차피 여기선 사라질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부호만 바뀌어지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5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2x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항이다라고 합니다. 이항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뭐냐? 자, 이렇게 되면 3x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좌변에 x가 든 항만 남기고요. 우변에는 상수항만 남기는 이런 쾌거를 이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만 남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더하거나 빼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x만 남게 하려면 곱하기 3이었던 걸요. 여기 x만 남게 하려면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x와 마이너스 3에다 양변에 똑같은 수인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대신 여기는 약분이 되어서 x만 남고요. 여기는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만 남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의 식을 만족하는 값을 이제는 찾아내게 된 겁니다. 일일이 넣어보지 않아도요.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참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한번 검사는 한번 해볼게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을 거예요.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참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아까 봤던 방정식의 뭐가 되느냐? 바로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하나 짚어드릴 거는요. 이렇게 항이 이동을 해가는 것, 항이 이동하는 거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로 변화가 생겨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 거 여러분 이항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항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항은 여전히 여기 있고요. 이 항은 여기 있어요. 항을 이동시킨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려해요. 이런 것만 이항이고요. 자,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서 결국 좌변에 x만 남도록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항의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 가지고요. 우리가 두 가지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1차 방정식 이것에서 항인 마이너스 3의 이항과 같은 뜻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마이너스 3을 이항한다는 뜻은요. 여기서 4x는 7 그리고 플러스 3으로 이제 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사실은 3을 더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항이 된 거죠. 결국 양변에 3을 더한다라고 하는 1번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의 이항과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 얘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이항의 뜻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2번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정리해서 1차식 이퀄 0의 꼴로 나타내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이 항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자, 1차식 이퀄 0이 되려면 우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항에서 정리해야지만 우변에 0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우변에 있는 것들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3x 마이너스 4 옆에 x가 이 항에서 와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2가 이 항에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다 이사 가고 이쪽은 뭐만 있을까요? 0만 있겠죠. 그래서 일단 0의 꼴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3x 마이너스 x 동류항 정리하면 2x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이퀄 0. 따라서 이 식은 여기 최고차가 1차이기 때문에요. 1차식 이퀄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x 더하기 6은 괄호부터 풀어야겠네요. 3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네 이항하면요. 2x 플러스 6 옆에 누가 옵니까? 3x가 이항에서 부호 바뀌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3x가. 자, 마이너스 3이 이항에 오면 플러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퀄 0 이렇게 될 거니까요. 동류항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고요. 플러스 9 이퀄 0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여기를 x 마이너스 9 이퀄 0으로 만들어 주어도 예쁜 답이 되겠죠. 여기는 개수가 양수가 되는 게 조금 더 예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1차식 맞으니까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좌변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자, 우변은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모든 세 개의 항을요. 다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옆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오게 되겠죠. 자,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x제곱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 남아있는 건 동류항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기 때문에요. 자, 3번은요. 요런 1차식 이퀄 0으로 정리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보겠습니다.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분배 법칙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x는 자, 한꺼번에 해볼까요? 이항시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퀄 0이 되겠죠. 자, 이제 동류항 정리하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x니까 2x 될 거고요. 플러스 2 이퀄 0으로 정리가 되어서요. 결국 1차식 이퀄 0으로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을 수가 있겠죠. 자, 이항의 개념 이해하셨다면요. 자, 이제 1차 방정식 두 번째 개념 잡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이항할 때 어차피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 드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이 1차 방정식은 어차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일일이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만약에 저 방정식 만족하는 어떤 값이 0.175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도저히 넣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추측해서 뭔가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죠. 자, 수학에서 약간 어려운 말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면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방정식은 방정식이기 전에 등식이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만 잘 사용하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자, 핵심은 뭐냐? 이항 같은 걸 잘 사용하고 등식의 성질을 잘 사용해서 결국 마지막에 좌변에 x만 남도록 하고 여기는 상수항만 남도록 해주면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x가 있는 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모이게 해주시고요. 그때 물론 이 항은 이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자, 마이너스 2는 원래 우변에 있었고요. 플러스 3이 좌변에 있다가 우변으로 이항에서 오게 되겠죠. 역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x로 동류항 정리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검산을 해보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우변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어서 좌우변의 값이 모두 같아서 참유되게 만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약간 선생님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x 더하기 3
자, 요거 2로 하지 말고 지금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x-2와 같습니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괄호가 있으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괄호를 풀어야 돼요. 자, 3x 플러스 3, 3은 9, x-2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아까처럼 x가 들어있는 항은 전부 다 이항시켜서 모이게 해주고요. 자, 여기는 넘어가서 역시 이항시켜줍니다. 자, 계산하면 2x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아까보단 다르죠. 이제 이항은 아니지만 x만 남기기 위해서 2로 양변을 나누어주는 그런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어서요. 바로 요 값이 이 방정식의 x 미지수에 대입했을 때 참말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그 단계, 자, 가장 먼저 뭘까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요. x가 들어있는 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자,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 x만 남기기 위해서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3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들이 이 1차 방정식에 못 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1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차 방정식 그랬으니까요. 방정식이 아닌 거는요. 차수를 따질 필요도 없겠죠. 자,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등호가 없죠. 등호는 있는데 미지수가 없죠. 자, 요거는 등호 있고 미지수 있어요. 일단 두고요. 자, 옆으로 갈까 그랬나? 자, x 등호 x 있어요? 자,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항을 시켜서 좀 정리를 했을 때 1차식 이퀄 0이 되어야 1차 방정식이죠. 방정식 중에서. 이게 넘어가면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1차식이 안 되죠. 자, 이건 1차식이 안 되어서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자, 이것은 등호 있고요. 미지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정리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수항까지 마저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2 y 넘어오면 이항에서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죠. 1차식 맞습니다. 등호 있고요. 미지수에 따라서 값이 참도되고 거짓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일단 하나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선생님 보자마자 성급해서 골랐는데 리을은 미지수가 없어서 안 되고요. 자, 미음은 보니까요. 3x 더하기 1은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보면 3x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항시켜 가보면요. 3x와 3x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0, 얘가 넘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0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인 그런 식도 되고요. 그래 절대로 방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읍은요. 여러분 많이 실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리했을 때 이거 1차식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0 맞죠? 그러니까 1차식 있고 0의 꼴로 나타냈기 때문에 비읍은 맞습니다. 근데 단지 해가 0을 넣을 때 만족하겠죠. 해가 0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 보이지만 역시 정답 맞습니다. 자, 시옷 가볼게요. 자, 이건 왜 1차 방정식이 아닐까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요. 디귿과 비읍을 여러분이 1차 방정식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서 우리가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개념 확인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 요곳에 한 해가 x는 2, y는 4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해의 의미를 한번 더 짚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x, 2, y를 4 넣으면 이 식을 참말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x가 8이라면 y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a 값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a 곱하기 x 자리에 2를 넣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y 자리에 4를 넣었을 때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a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2a 마이너스 10인데요. 이항시켜서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1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7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방정식 이제 주인 자리 찾아줘야죠. 7 x 마이너스 3y는 2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가 8일 때 y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럼 x 자리에 8을 넣어줍니다. 7 곱하기 8 마이너스 3 y는 2.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y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7, 8, 56 마이너스 3 y는 2. 얘가 넘어가고 얘를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 자, 그럼 56에서 2항에 와서 빼주면 54가 될 거고요.
3y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y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54 이렇게 되겠고요. 54 우리 나누어 보면 3, 1은 4, 8, 3,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y는 1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y는 18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라는 건 그 미수 자리에 값을 넣었을 때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5번도 여기 있는 개념과 연결이 돼서요. 같이 한번 쭉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자, x가 들어있는 항은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4x 이 항에 와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2. 자, 동류항 정리하면 3x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의 해는요.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x가 들어있는 항만 모여라. 이항시켜서 그럼 마이너스 5x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17이 있는데 마이너스 3이 이 항에 갈 겁니다.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4x는 20 이렇게 되고요. 자, x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야지 이쪽 x만 남겠죠. 마이너스 4분의 20 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건데요.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괄호 있으면 괄호 풀고 이항시켜서 좌변엔 x항만 우변엔 상수항만 남기고 마지막에 x만 좌변에 남도록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이 절차만 여러분 지키시면 될 거예요. 자,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살짝 좀 아웃사이더적인 이런 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수한 해를 가지는 방정식입니다. 자, AX는 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나 B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숫자들이 오게 될 거고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어떤 값을 가지길래 도대체 특수한 해를 가지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A 자리에 선생님 0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0 곱하기 X 이렇게 되면 어떤 값이든 다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 X 자리는 어떤 값을 넣어야 저 방정식을 만족할까요? 자, 뭐든지 다 만족하죠. 왜냐하면 옆에 곱하는 게 0이기 때문에 뭐 일십, 백천만 어떤 게 와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X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x를 만족하는 값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떨어져서 그렸어요. 요것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냐면 여기 조건이 이제 갖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넘기는 거예요. ax-cx는 넘어가면 d-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형태로 보면 결국 a-cx는 d-b 이렇게 돼요. 결국 이게 0이 된다는 소리는요. 여기서 이 자리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0이 되려면 A하고 C하고 같고요. 자, 여기도 0이 되려면 B하고 D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X값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A가 0이고 B가 0일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관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자, 선생님 여기다 0을 넣었어요. 근데 B가요. 어떤 0이 아닌 다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0이 오는 것만 사실은 가능한 거지 여기 0 분명히 곱했는데 0이 아닌 수가 오면요. 자, 이런 얘기죠.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X가 있을까요? 그런 해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자리가요. A-C는 0이에요. 근데 D-B는 절대 0이 아니라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A하고 C는 같은데요. B하고 D는 다르다면 자,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계수와 상수항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특수한 해를 가지는 방정식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요. 두 가지 다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6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언제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0이 부리는 마술 같은 거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 0이에요. 그러니까 x 값에는 상관없이 a-3이라는 요 자리는 0이에요. 근데 0을 분명히 곱했는데 2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0이 된다는 소리는 a-3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결국 a는 얼마? 3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순서를 사실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것에 약간 아웃사이드적으로 해가 없는 경우 아니면 해가 너무 많은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자, 여기는 0을 항상 곱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저걸 마치 공식처럼 암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요. 오늘 배운 개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도요, 필수 문제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문제 1번, 1차 방정식의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헷갈렸는데요. 괄호 안에 조건을 확실해줬죠. A하고 B는 상수래요.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누구냐? X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최고차 1차가 좀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을 좀 1차식 이퀄 0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야지만 1차 방정식 우리가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AX 옆에 EX 이항시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5 옆에 마이너스 B 와서 이퀄 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동류항 정리해보면 A-2 X 이렇게 될 거고요. 상수항은 5-B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이 되느냐 마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냐? 바로 1차 항의 이 개수가 쥐고 있습니다. 만약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 되어버려서 이런 1차 항이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죠. 자, 따라서 이런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는 2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 조건만 여러분 지켜주시면 되겠죠. 자, B는요, 뭐 5가 되어도 되고요. 안 되어도 되고요. 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항은 1차 방정식 되기 위한 조건은요. A는 2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에서 보는 것처럼 1차 방정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좌변으로 모든 항들을 다 이항시켜서요. 1차식 이퀄 0의 형태로 만드는데 단 X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1차 방정식의 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방정식의 해는요. 다음의 해의 2배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요. 먼저 주어진 이 1차 방정식의 해를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개수나 상수항은 문자로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식부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이어나가 볼게요. 2x-3은요. 괄호를 풀어서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렇게 되고요.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2x 더하기 5x는 25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동류항 정리하면 7x는요. 28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누나? 7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7분의 7x는 7분의 2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좌변은 x만 남고요. 7, 4, 28 되어서 x의 값은 즉 이 방정식 해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이제 4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해가 궁금한 거죠.
이런 해의 2배가 얘였어요. 그럼 거꾸로는 절반이 이 해가 되겠죠. 그럼 4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2죠. 2. 그러니까 여기에 해는 누구냐? 바로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라는 얘기는요.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X는 2라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저 방정식에다가 2 곱하기 2 더하기 5는 X자리 2 넣으면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2, 4에다가 5 더하니까 9 되겠고요. 9는 2 더하기 A. 자, A만 남기고 얘를 넘길게요. 그럼 결국 A는 얼마?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 상수 A의 값은요. 7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힌트를 저렇게 주기 마련이죠. 자, 어떤 해가 있는데 뭐 2배라든지 절반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되면 또 기껏 잘 구해놓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어 서술로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학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책 많이 읽고 국어 시간 잘하라고 선생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응용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해가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요. 아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리고 A를 구하는데 그 A도 자연수이고 그 가능한 A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자,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해석해 나가야 되느냐? 일단은 이 해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요. 주어진 식을요. 일단 5X 괄호 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는 9. 자, X가 들어있는 항만 동류항 정리해서 3X로 남기고요. 나머지는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이 항에서 가면 2A고요. 2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X라는 해이기 때문에요.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2A 더하기 9라는 값을 가집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방정식의 해인데요. 자, 이게 결국 뭐가 되길 바라느냐 하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3분의 5? 이런 건 자연수가 안 되죠. 언제 자연수가 될까요? 이게 지금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3분의 6 어때요? 그거는 약분해서 2가 되니까 자연수 됩니다. 결국은 분모인 얘가 약분되어서 사라지고 1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분자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분자 부분이 그렇지. 3의 배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조건에서부터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A 더하기 9가 3의 배수가 되도록 이제 자연수 A 1부터 한번 찾아 넣어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3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서 A 중에 가장 작은 값 찾는 거예요. 자, 우선 A를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9니까요. 얼마입니까? 11이죠. 3의 배수입니까? 아닙니다. 자, A 2 넣어볼게요. 바로 곱해볼까요? 2, 2, 4. 4 더하기 9 하게 되면 13이죠. 역시 3의 배수 아닙니다. 자, A는 3 한번 넣어볼까요? 3이 6 더하기 9 하니까요. 오, 나왔어요. 15입니다. 자, 이거 3의 배수죠. 물론 뒤로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3을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A는 3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자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수가 된다라는 저 말의 의미를 잘 알아서 분자 부분이 3의 배수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문제 바로 이런 문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수한 해를 가지는 방정식 그랬는데요. 자, X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은 해가 없고요. 자, 오히려 또 이 방정식은 모든 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A, B, C를 구해서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전체 틀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 처음에 준 식을요. A-4X는 하고요. 5를 한번 이항시켜 넘겨볼게요. 그럼 1을 이렇게 되죠. 기억해요, 여러분. 이게 해가 없으려면요. 여기 1인데 여기는 뭐가 되면 될까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x에 어떤 값이 오더라도 결과가 0이 돼야 되는데 1이 되었으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4가 된다라는 걸 첫 번째 힌트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b-1x는 역시 넘겨볼게요. c-3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체적으로. 자, 이게 모든 수가 다 만족하려면 그게 뭐냐면 x자리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다 만족시키려면 지금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는 0이고요. 자, 여기도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여기 어떤 값이 오더라도요. 곱하기 0하면 결과가 다 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b값은요. 1이 되겠고요. 여기를 만족하는 c값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요. 4 더하기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요. 8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식들이 여러 가지 문자가 있어서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 외우지 마시고요. 어쨌든 x 옆에 0을 곱하는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해가 없기도 하고 해가 무수히 많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쓴 기법은요.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AX는 B입니다. 라는 꼴로 나타내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하나 더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 꼴로 나타냈을 때도 여러분이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도 같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고요. 무수히 많고요. 자, A하고 C는 같은데 B하고 D는 다를 때 어땠어요? 그때가 바로 해가 없는 경우였죠. 자, 그것의 원인은 모든 걸 정리하면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즉 A-CX는 D-B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1차 방정식을 푸는 그 해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경쌤의 팁도 드려야 되겠죠? 자, 드릴게요. 자, 오늘 수경쌤의 팁 드립니다. 1번, 미지수 x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요. 전부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요. 1차식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ax 더하기 b 꼴 0이면 바로 x에 대한 1차 방정식. 자, 두 번째, 구한 값이 그 방정식 해가 되는지 알아보려면요. 구한 값을 방정식에 대입시켜서 참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